자, 이번에는 안정막 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막 전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Resting Membrane Potential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안정막 전위인데, 책에는 휴지 전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휴지 전위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 생리학자들은 안정막 전위라는 용어를 더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안정막 전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정막 전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전위,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막전위가 아니라 막전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전압. 사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막전압이라는 게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그런데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 포텐셜이라는 개념은 볼테이지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볼테이지를 번역할 때 주로 쓰는 전압이란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인 전위라는 용어를 사실 국내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전압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뭐냐면은 세포막의 안과 밖에 이온 농도 차가 있어서 형성되는, 그러니까 세포막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전의 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막전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표 48-2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 체액에는 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지만 그 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포타슘, 그 다음에 소디움,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이온,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된 이온들인데, 일단 포타슘 이온의 경우 세포 안의 농도입니다. 포타슘은 세포 안이 140이고 세포 밖이 5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 안의 농도가 훨씬 높게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고, 소디움은 반대로 세포 밖이 훨씬 많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포 밖이 150이고 세포 안은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이온은 세포 안보다 밖에 훨씬 많은 농도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이온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양이온이 세포 밖에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것 외에 또 다른 이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세포 안을 보면은 포타슘 양이온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음이온으로 알고 있는 클로라이드 양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이온이 세포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 포타슘이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총량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이나 세포 밖이나 그 전기적으로는 중성, 즉 양이온의 총 농도와 음이온의 총 농도는 같다. 총 농도의 합이 같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다른 음이온이 포타슘이 양이온이 많은 만큼 다른 음이온도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 표에서는 주로 이제 단백질과 같은 거대 음이온이 100 정도 된다, 100mm몰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도 있고 또 여러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세트산이라든가 같은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산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이온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세포 안도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고 세포 밖도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온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온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포 안과 밖에 이온의 농도차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이 농도차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림 48-6에서 보면 막전어의 기초 해가지고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세포막 맨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이온을 운반하는 이러한 단백질이 이온 운반 단백질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 또는 소디움 포타슘 ATPase라고도 합니다. ATP를 가스분해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ATP를 가스분해시켜서 즉 ATP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소디움과 포타슘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는 말과 소디움 포타슘 ATPase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은 이 운반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반적으로 소디움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소디움을 지금 이 그림에서 아래쪽이 세포 안이죠. 그리고 바깥이 이 세포막 위쪽이 세포 밖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막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세포 안을 보통 아래쪽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포 안에서 소디움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소디움은 어떤 구형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구형.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소디움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밖에 있는 포타슘은 반대로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둘 다 양이온이죠. 양이온인데 이때 만약에 1대1로 교환을 한다면은 전의차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디움 3개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에 세포 밖에 있는 포타슘은 2개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관계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3개를 결과적으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면서 양이온 2개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세포 안에 양이온이 하나가 적게 되는 거죠. 이 소디움 포타시 펌프가 한 번 돌 때마다 한 개의 양이온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이온은 이 세포 안에 있는 음이온들은 대체적으로 잘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염소 이온의 경우도 특별한 시그널이 없는 경우는 잘 이동되지 않고, 더구나 덩치가 큰 단백질이나 다른 유기산들은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 양이온은 줄어드는 대신에 음이온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가 세포 안쪽에 생성되는 그런 결과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세포 밖은 소디움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은 지속적으로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 이러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때 교환되는 비율의 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그 전위가 네거티브를 띠게 된다. 네거티브 차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양이 아닙니다. 얘에 의해서만 세포 안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포타슘 통로에 의해서도 네거티브 차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주로 만들어지는 것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리크 포타슘 채널에 의해서 안정막 전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안정막 전위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위라는 것은 이렇게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 안과 밖에 전위차가 형성될 때 이것을 막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안정막전이라는 것은 이것이 안정상태, 흥분되지 않은 상태의 막전위를 갖다가 안정막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정막전위는 신경세포의 경우 대략 마이너스 60mV에서 마이너스 80mV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 전의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즉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60 또는 마이너스 80mV 정도 그 사이에 어떤 값으로 막전위를 갖게 되는데,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흥분이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 세포 막전위, 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이 막전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60mV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흥분이라는 것은 결국 탈분극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기 신호가 들어올 경우 주로 이제 활동전의 경우는 이제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세포 안에 네거티브 차지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로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이제 제로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마이너스 60 안정 상태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60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어떤 흥분파가 오게 되면은 얘가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 네거티브 차지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네거티브 차지였던 것이 플러스 차지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네거티브 차지가 점점 증가되는 쪽으로 변해서 이런 식으로 파가 만들어집니다. 전기적인 이런 흥분파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흥분파를 활동 전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막전위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활동전이라고 할 때는 이 네거티브 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지티브 차지 쪽으로 가는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온 통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통로, 영어로 이온 채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온 채널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림 48-6에 보면은 두 개의 이온 통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타슘 이온, 하나는 이제 소디움 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이온 통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아주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온 통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선택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할 때 포타슘 이온 통로, 소디움 이온 통로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포타슘 이온 통로는 포타슘만 통과시켜준다 하는 뜻이고 소디움 이온 통로는 소디움 이온만 통과시켜주는 이온 통로다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이온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이온에 대해서만 통과시켜주는 이러한 선택성, 특정 이온만 골라내는 이런 셀렉티비티, 선택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게이팅입니다. 우리말로는 개폐성이라고 이제 옆에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죠. 열고 닫는다인데, 이게 이제 게이트가 뭡니까? 게이트가 문이죠. 문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오면은 또는 사람이 열면은 이제 비로소 사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인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역할. 평상시에는 안 통과시켜주고 있다가 특정한 시그널이 왔을 때만 비로소 그 이온 앞에 선택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선택성을 갖고 있는 특정한 이온만 통과시켜주는 거죠. 즉 아무 때나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통과시켜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폐성, 영어로 게이팅, 영어로 이해하기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는 선택성과 개폐성, 게이팅, 셀렉티비티와 게이팅이라는 이제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게이팅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열리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열려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 평상시나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뭐 닫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늘 열려 있는, 그러니까 늘 오픈되어 있는 이온 통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온 통로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 열려 있는 이러한 이온이 통과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보통 이제 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어라고 하는데,
포어는 이제 구멍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려 있으니까 세포막에 뚫려 있는 어떤 구멍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열려 있는 이런 포어로서 작용하는 이러한 통로를 갖다가 보통 이제 그 이온이 새어 나간다 해서 릭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안 붙었다는 것은 아직 이 단백질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존재 자체를 사실상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릭 채널, 즉 새는 통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늘 새어 나가는 이제 포어처럼 늘 비록 많은 양이 아닐지라도 늘 지속적으로 새어 나가는 이러한 통로를 이제 릭 채널, 이제 새는 통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는 통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 막전압 중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막전압에 더 이제, 그러니까 전압이란 용어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부지불식 간에 막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그냥 막전의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그 안정막전압이 신경세포의 경우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mV 이 사이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네가티브 차지를 갖는 막전압이 네가티브 차지를 갖는 원인 중에 일부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 때문이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포타슘 채널, 릭 포타슘 채널이다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정 상태에서 이 포타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늘 통과시켜주는 구멍이 존재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포 안에 여기서 이제 마름모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세포 안에 그냥 편의상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저거랑 비슷한데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포타슘을. 이렇게 포타슘이 세포 안에 이제 많이 존재하는데, 세포 밖도 분명히 포타슘이 적은 양이지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포막은 다시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타슘이 세포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늘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 릭 채널이 존재하게 되니까 포타슘이 어떻습니까? 세포 밖보다 안이 훨씬 많으니까 밖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된다라고 할 때 언제까지 그 이동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차지를 안 갖고 있는 물질일 경우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세포 밖과 세포 안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 물질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은 물질이라면. 그런데 포타슘과 같이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의 경우는
또 다른 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이런 차지에 의한 차지에 의한 그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포지티브 차지, 그러니까 포타슘 이온이 세포 밖으로 어느 순간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니까 세포 밖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가 하나가 더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포 안은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포타슘 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니까 세포 밖에 포타슘 이온은 늘어나고 세포 안에 네거티브 차지는 역시 같은 수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다른 채널은 다 열려 있지 않고 안정 상태에서는 이 리크 포타슘 채널만 열려 있으니까 포타슘이 이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세포 밖에 비해서 세포 안은 네거티브 차지를 계속적으로 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는 포타슘은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밖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같은 양이온이 더 많아지면은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이런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게 될 때 밖에 포타슘 이온, 즉 이미 포타슘이 어느 정도 나가 있으면 이 같은 포지티브 차지 때문에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포지티브 차지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지가 없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 농도 경사, 이 농도 차에 물질이 이동할 때는 농도 경사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 경사, 이것은 또 이제 화학적 경사라고도 합니다. 화학적 경사 또는 농도 경사에 의해서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하죠. 이 힘을 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차지가 없다면 농도가 같을 때까지 이렇게 파란색이 이동이 되겠지만 차지를 갖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세포 밖에 포타슘 이온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포타슘 이온을 더 이상 못 나오게 막는 전기적인 힘이 발생을 하죠. 이 전기적인 힘은 결국 어떻게 되니까 못 나오게 막으니까 못 나오게 하는 힘,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을 보라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힘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엔 포지티브 차지가 많아지니까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지티브 차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전기적으로. 이쪽은 네거티브 차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적으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농도 경사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과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힘이 같아질 때까지 이 전하를 띤 물질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갖지 않은 물질의 경우는 단순히 농도 경사에서 그러니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지만 이런 전하를 띤 물질은 전기화학적 경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전기화학적 경사를 전기화학적 경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힘과 화학적인 힘이, 그러니까 농도에 의해서 이동하려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힘이 같아지면 더 이상 이제 이동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동이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쨌든 바깥으로 나간 양이온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동이 멈추겠죠. 역으로 하면은 세포 안에 음이온의 값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게 멈추게 될 겁니다. 이때 전위차가, 이때 만들어진 전위차가 신경세포의 경우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mV 사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신경세포도 신경세포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 또 신경과 아울러서 대표적인 이런 활동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포로서 이제 근육세포가 있는데, 이런 근세포의 경우도 근세포 종류에 따라서 안정막 전위는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안정막 전압에 대한 모델이 되겠는데, 지금 오른쪽 챔버가 이제 바깥쪽을 의미하고 왼쪽이 세포 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온 농도 조성이 다른 두 용액이 각각 세포 안, 바깥쪽과 안쪽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때 이 두 용액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막에는 포타슘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온은, 그러니까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힘과 화학적인 농도 경사가 화학적 농도 경사에 의해 만들어진 힘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이온이 이 안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포타슘 이온이 이제 이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포타슘 이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화학적 농도 경사에 따라서. 그러다가 포지티브 이온이 많이 쌓여지니까 더 이상 포지티브 이온을 못 나오게 하는 전기적인 힘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힘과 못 나오게 하는 전기적인 힘과 나오게 하는 화학적 농도 경사에 의한 힘이 같아질 때 네트 이동량이 멈춰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안정 상태에서 이 안정막 전압, 그러니까 안정 상태에서 이런 리크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리크 포타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형 전위가 바로 안정막 전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더 이상 이온 전하가 이동이 멈추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트가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멈추는 전위인 평형 전위는 일반적으로 넌스트 이퀘이션, 넌스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넌스트 방정식은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굳이 현 단계에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 생리학을 전공할 경우에는 이 식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굳이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런 것까지는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이 그 이온이 갖고 있는 전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x라고 하는 물질이 전하를 갖고 있을 때 전하량 그 다음 f가 이제 패러데이 상수 r이 절대 R이 이제 기체 상수, T가 절대 온도, 그리고 이게 이제 양이온일 경우 세포 안에서의 그 X라는 물질의 농도가 분모가 되고 분자가 세포 밖에서의 농도가 분자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은 지금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은 61.5 미리볼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곱하기인 셈이죠. 곱하기 로그의 세포 밖과 세포 안의 농도 B.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양이온일 때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음이온이면은, 이게 이제 세포 안과 밖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차지가 바뀌면은 정의가 바뀌죠. 왜냐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포지티브 차지가 이동되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음이온의 경우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넌스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약간 변형시킨 것이 이제 골드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골드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안정막 전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M은 이제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의 차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뭐 식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평형전으로 이야기했어요. 넌스테이케이션은 한 개의 이온이 평형이 될 때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평형이 될 때의 어떤 그 전의 차, 막전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이온의 평형 전위가 곧 막전위가 되겠죠.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세포에는 이러한 어떤 특정한 이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이온이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포타슘, 소디움, 이제 클로라이드. 뭐 여기에 덧붙인다 그러면 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로 막전압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이온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앞에 있는 이 공식은 똑같이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식에 보면은 그러니까 61.5mV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클로라이드의 경우는 세포 밖이 이제 안의 농도가 이제 밖의 농도가 분모가 되어 있죠. 왜냐면 클로라이드 이온은 음이온이니까 방향이 반대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의 평형전위를 합친 값이 결국 이 이온들이 동시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막전위가 안정 상태에서의 이러한 막전위가 안정막전위가 되겠고 이때 여기에 나온 것은 마이너스 90mV가 되어 있는데 이때 막전위가 계속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세포 밖을 0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9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타슘에 대한 투과성을 가진 막이 있을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90에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타슘 이온에 대한 평형 전위는 마이너스 90mV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세포 안이 140, 세포 밖이 5mm몰인 이러한 농도 차가 있을 때 마이너스 90mV의
평형 전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정막 전위가 신경세포는 보통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이제 80 이 사이 값이라고 그랬죠. 이 사이 값인데 이 값은 어떻게니까 마이너스 9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막 전압은 주로 포타슘 이온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소디움 채널이 존재할 경우, 소디움만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소디움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포 밖이 150, 세포 안이 15일 때입니다. 조건이 바뀌면은 이 평형 전위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막전위를 얘기한 것은, 막전위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 세포 밖을 제로로 했을 때 상대적인 세포 안쪽의 전위를 의미한다.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포 안에 점점 포지티브 이온이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이온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디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세게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소디움 이온이 이제 못 들어오는, 즉 전기적으로 세포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농도 경사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이제 같아지는, 저런 평형 전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같아지는 상태, 즉 전기 농도 경사에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의 전위, 즉 평형 전위죠. 이때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에 포지티브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전위를 측정하면은 플러스 62mV가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얘를, 그러니까 세포 밖을 0으로 했을 때 안쪽은 당연히 그러니까 포지티브 값을 갖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의 선택성을 갖고 있는 통로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막전압에 이렇게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동 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48-8을 보면 그 막전압을 기록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전압 기록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압 기록계에서는 전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측정하는 전극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준을 잡는 전극이 되겠습니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신경세포들은, 이런 모든 세포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체액과 같은 그런 조건에 용액에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포가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실험하는 동안 내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신경세포가 그 생리식염수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 세포를 담고 있는 그 생리식염수의 이제 기준 전극을 넣습니다. 이것이 곧 그러니까 세포 밖의 전위를 기록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세포 밖 전위를 제로라고 했을 때 그의 이제 상대적인 전위 값을, 그러니까 세포 내 전위 값을 이제 측정해서 그 값이 막전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세포 막전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아주 미세한 전극을 세포 안에 이제 찔러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포 안의 전위 값을 이 전압 기록계가 이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 전극과 비교해서, 즉 세포 밖의 값과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몇 미리볼트다 또는 플러스 몇 미리볼트다 하는 그 세포막 전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48-9는 전압 개폐성 막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힌다. 그러니까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막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이온 통로들이 그러니까 이온 통로들 중에 한 큰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전위를 생성하는 것에는 이런 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이러한 이온 통로가 관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분극과 탈분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어떤 막전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경세포에서 포타슘 채널이 열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세포 안은 더 네거티브 값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더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될 경우 이것을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디움 채널이 열릴 경우는 어떻게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포지티브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전의 값이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60에서 80 이 사이였던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값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플러스까지 바뀔 수 있는 즉 플러스 쪽으로 전위가 이동이 될 겁니다. 막전위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또는 플러스 값으로 막전위가 이동되는 것을 갖다가 변하는 것을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안정막전위를 설명했었죠. 안정상태에서도 세포 밖과 안 사이에 극이 나눠져 있죠. 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폴라리제이션, 분극이라고 합니다. 극이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고 이 D는 이게 이제 부정의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 이 D는 특히 이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사, 그러니까 전미사니까 분극이 깨졌다, 분극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퍼는 이제 크다라는 의미니까 분극이 커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에 차등전의, 이와 활동전의에 대한 내용은 그림 48-10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자극이 커지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그 막전의 값이 비례해서 커질 경우, 비례해서 과분극이 더 커지거나 또는 비례해서 탈분극이 더 커지는 이러한 전의 변화를 갖다가 차등, 그레이드가 보통 이제 등급을 매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등 전이라고 합니다.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전위값의 이제 변화가 달라지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활동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활동 전압을 유발하는 그 탈분극 값을 역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치보다 낮은 값에서 이러한 그레이드 포텐셜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세포를 설명을 하게 될 경우 신경세포는 세포체, 수상돌기, 그 다음에 엑손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외부에서 오는 신호가 수상돌기에 전달되면서 막전위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수상돌기로부터 오는 즉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수상돌기에서부터 오는 막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막전의 값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막전이가 동시에 포지티브 차지를 갖는 어떤 신호를 받았다 하면은 이 막전이는 좀 탈분극이 더 커질 테고, 반대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신호가 많이 여러 군데서 이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경세포에서 막전에는 더 네거티브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체에서 또는 이런 수상돌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막전의 변화는 이제 그레이디드 포텐셜, 차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모아져서 어디였습니까? 이게 힐록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는 소디움 채널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역지 크기 이상의 탈분극이 도달하면은 소디움 채널이, 여기 몰려있는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여기에 몰려있는 소디움 채널은 볼티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이 되겠습니다. 막전압에 의해서 개폐가 되는 이제 이온 통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탈분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역치 지금 그림 48-10에서 나와 있는 역지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아주 서서히 그레이디드 포텐셜 여러 곳에서 오는 전위가 합쳐지게 되는데,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활동 전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활동 전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은 올와 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실무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역치 크기가 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활동 전위는 똑같은 크기의 활동 전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차등 전위는 자극 크기에 따라서 다른 전위 변화, 다른 크기의 전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활동 전위는 역치 이상만 되면은 항상 똑같은 크기의 활동 전위를 갖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는 채널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이라고 했는데, 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은 두 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있고, 액티베이션 게이트는 그러니까 닫혀 있을 때는 이 통로를 막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액티베이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슬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막전압은 보통 네거티브 차지를 갖게 되죠. 이 네거티브 차지 마이너스 60, 81 이 사이 값에서는 보통 이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이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값으로 전위 탈분극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막전압이 이렇게 탈분극 값으로 변한 겁니다. 탈분극이 소디움 채널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 탈분극에 의해서 이 소디움 채널을 막고 있는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고, 따라서 세포 밖에 있던 소디움 채널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포 안에 소디움 이온이 많아지게 되니까 더 급격하게 소디움 이온, 더 급격하게 이제 포지티브 차지가 늘어나겠죠. 소디움 이온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포지티브 차지는 더 크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서 이 크기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통로를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액션 포텐셜의 크기가 이제 일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소디움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
이때 막전은 소디움에 대한 평형 전위 평의 전위가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겠지만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활동전압이 높은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낮은 값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소디움 채널은 이렇게 두 개의 게이트가 존재해서 두 개의 게이트가 모두 막전압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활동전의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8-11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1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1번은 안정막 전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아직 탈분극 신호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디움 통로와 포타슘 통로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전부 다 닫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닫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 포타슘이 이온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도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일부 탈분극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그 탈분극에 의해서 일부 소듐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듐 통로가 열리면은 소듐이 소량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2번 위치가 이겁니다. 이른바 어떻게 해서 차등전위에 의해서 슬슬슬슬 막전위가 탈분극되어 가는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듐이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점점 탈분극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이 3번 급격하게 막전위가 상승되는 시기가 되겠죠. 3번은 이게 이제 활동전위가 이때 이제 활동전위가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대부분의 소듐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소듐의 이제 대량 유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타슘은 여전히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타슘은 이제 계속 닫혀 있는 거죠. 포타슘은 닫혀 있어서 소듐의 이동 효과만 나타나게 되니까 급격하게 포지티브 차지가 늘어나게 돼서 상대적으로 전위를 급격하게 이제 상승시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끝없이 막전위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막전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이 통로를 막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소듐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탈분극이 아주 크게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큰 탈분극에 의해서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 채널은 닫히고 포타슘 채널은 열리고 그러면 포타슘 이온이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은 네거티브 차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급격히 전위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막전위가 떨어질 때 처음 안정막전위에 도달하면은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과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전막전위 상태보다 더 막전위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막전위에 도달했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타슘 채널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대부분의 포타슘 채널은 닫혀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포타슘 통로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아래로 막전위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5번과 같은 이런 과분극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 과분극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인액티베이션 게이트, 소디움 채널에 있던 인액티베이션 게이트가 다시 열려서 원래 위치로. 그런데 이때는 소디움 채널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액티베이션 게이트에 의해서 이미 일단 막혀 있게 됩니다. 소디움 통로 자체는 막혀 있고, 그리고 구멍을 막고 있던 이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소디움 채널이 늦게까지 열려있던 포타슘 채널이 닫히면서 이제 안전막전위에 이르게 되고, 이때는 처음 이제 1번 그림에서처럼 모든 소디움 채널이 액티베이션 게이트는 구멍을 막고 있고 인액티베이션 게이트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활동전압이 발생될 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전압은 단순히 이렇게 탈분극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 전체 한번 막전압이 이렇게 탈분극되었다가 다시 과분극 후 안정막전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활동전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활동전위의 전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8-12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오른쪽에 축삭, 말단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일부분, 축삭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왼쪽 끝, 즉 확대된 부분에서 맨 왼쪽 끝은 신경세포체가 있는 방향이죠. 활동전위가 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활동전위가 도달하게 되면은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많은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 소디움이 들어오면 주변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은 이 오른쪽에도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이쪽에 그러니까 소디움 이온이 이동되어 들어오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탈분극이 이루어지겠죠. 소디움이 이동되어서 오니까 이 옆에 있는 부분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될 테고, 이 탈분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옆에 있는 부분이 활동전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탈분극의 크기가 역치 이상이 되면은 활동전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옆은 당연히 역치 이상으로 충분한 소디움 이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 옆에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역치 이상의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전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앞에 활동전위가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소디움 채널이 닫히고,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디움 채널이 시간이 지난다기보다는 이제 탈분극이 진행되면은 소디움 채널이 닫히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은 이거 본래 활동전위가 있었던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재분극이 일어나서
안쪽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되죠. 이 상황에서 자, 오른쪽에 활동 전이가 발생돼서 소듐 이온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 원래 소듐 이온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이동되면은 이제 탈분극이 그대로 이제 전도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재분극이 되는 시기고 또 이제 과분극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소듐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포타슘 채널이 계속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 그러니까 본래 처음에 활동 전이가 생성된 부분 쪽으로는 탈분극이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한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만 탈분극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오른쪽 옆에 탈분극이 전달돼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고, 바로 직전에 활동 전이가 있었던 그 세포막은 어떻습니까? 다시 포타슘 채널을 열리면서 재분극과 가분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과분극이 이루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 그림의 맨 첫 번째 활동 전이가 도달했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정막전으로 다시 이제 과분극기를 지나서 안정막전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타슘 채널이 열려서 이제 재분극, 과분극이 됐으니까 이것은 활동 전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활동 전위에서 들어온 소듐 이온은 그러니까 왼쪽의 경우는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어서 역시 탈분극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전달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포타슘 채널이 계속 닫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소듐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탈분극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활동 전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활동 전위가 어떤 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을 경우는, 자, 이건 보통 활동 전위는 신경세포 이쪽 힐문 부분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축삭을 따라서 이동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활동 전위가 이동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축삭 중간 부분에 여기에 전기 자극을 줘서 활동 전위를 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양쪽이 다 포타슘 채널이 닫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이 되면은 양쪽 방향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삭 말단이나 세포체 방향 모두 양방향으로 전달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다 배웠을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신경은 수초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신경 교세포인 올리고덴드로사이트하고 슈반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주로 이제 중추신경에서 분포하고 있고, 슈반셀은 주로 이제 말초신경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둘 말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수초라고 하는데 이것이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초가 전체의 즉석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쪽 수초에 의해서 덮여져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고 그림 48-14에 보면은 이런 랑비의 결절에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이 다량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전체 표면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이 활동 전위가 이런 식으로 랑비의 결절을 이렇게 결절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슈반 세포를 갖다가 점프해서 활동 전위가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보통 도약 전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활동 전위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